지난달 청도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뒤 벌써 2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주민들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의 소송으로 배상금 일부를 돌려줘야 될 처지에 몰려 또다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운영되는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가장 낮아 스크린도어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경제와 산업기구가 통합되고 재난안전기구가 일원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8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국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또다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 출신의 87살 강창덕 공은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32년 만인 2006년 고문과 조작으로 날조된 사건이라며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가 배상금 15억 원을 받은 2009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노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냈고 2011년 1월 대법원이 배상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누명을 쓴 1975년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신청한 2009년이나 2010년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체이자까지 합쳐 8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미 배상액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1년에 20%씩의 지체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할 바에는 차라리 일찍이 또 중앙정보부마다 가서 분신 자살로서 인생을 끝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고민도 하면서 해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모두 77명. 배상금 490억 원 가운데 21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정원이 반드시 다 돈을 돌려받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분들을 2번씩이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극소수만 반환했고 빚을 갚고 재단을 만들고 집을 사는데 돈을 쓴 대부분은 그냥 넋을 놓고 특단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가 잘못한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인혁당 사건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일인지 다시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첫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경제와 산업기구가 통합되고 재난안전기구가 일원화됐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와 산업 분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이 통합돼 거대 조직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제본부는 그야말로 순수한 본연의 기업 살리기 하고 투자 R&D 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역할을 경제부시장이 직접 맡아가지고 강력한 외곽포를 때리겠다.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과 민원, 소통 기능을 모아 시민행복국을 새로 만든 것도 눈에 띕니다. 기능이 줄어든 건설방재국은 교통국과 하나로 합쳤고 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교육 청소년,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 정책관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기구가 너무 거대해져 과연 본부장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한 시민행복국도 기능에 걸맞는 것인지 등 명칭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도 어떤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의지가 담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니까 그건 앞으로 또야 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구시의 조직 개편안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대구혁신 100일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화 경북대 교수를 뉴스 속의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대구혁신 100일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민선 6기 대구시의 첫 조직 개편안 나왔는데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 두셨나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슈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기존의 조직에 어떻게 이제 개편하면서 새롭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었고요. 어떤 비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통합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칸을 없애고 소통이 더 원활하게 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께서는 끊임없이 시민들과 아마 소통하실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문위원들께,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사회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실시해라, 하자, 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익숙한 것만 한다면 그건 좀 발전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데 또 의견을 같이 해주셔서 바깥에서 보는 그 객관적 그 인식과 문제의식이 많이 수렴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남은 기간 민선 6기 대구시장의 밑그림 잘 그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견인차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었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해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 모두 30건을 적발했고, 지난달 25일에 보도된 난폭운전 견인차는 해당 견인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들의 블랙박스 제보도 적극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크린도어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대구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꼴찌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의 한 역, 이곳에서 60대 남성이 어제 선로에 뛰어들어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스크린도어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은 2010년 지하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뒤 지하철역에서의 자살이 사라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97년 1호선 개통 이후 선로에 떨어지거나 뛰어내려 숨진 사고가 2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네, 위험해서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기나 또 어린애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죠. 동대구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입니다. 대구 지하철 1, 2호선 59개 역 가운데 이곳을 포함한 10곳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 17%로 서울, 대전 100%, 인천 97%와 비교해 턱없이 낮고 광주 55%보다도 낮습니다. 한 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억 원.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임시 인력 대책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60명을 추가 투입해서 대구시에서도 다음 주에 기재부, 국토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비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화두가 된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더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달 21일 청도 삼평리에서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18일 만에 20명이 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경찰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주민과 활동가들이 차양막 설치를 막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 가리기 하는 게 이 햇빛 가리기 하는 게 그게 불법입니까? 한전은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한편 경찰처럼 촬영조와 체포조까지 운영합니다. 우리 한전 체증조 올라가 체증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체포조 한전 방어조 나와서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하세요. 할머니를 억지로 끌어내려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지만 공사 차량에 막혀 구급차 진입이 수십 분씩 늦어집니다. 지난달 21일 주민과 활동가 10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의 그 공권력 행사가 너무 임의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제가 무수한 사례를 겪었는데 제가 대책의 대표인지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무시하거나 명찰 등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도 경찰서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진행한 경찰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도 삼평리 인권침해조사단은 한전과 경찰 등을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군대 가혹행위가 최근 5년 동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 행위별 처리 현황을 보면 3대 주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가 2010년 4건에서 올해는 6월 말 현재 12건으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주요 가혹행위는 생명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협으로 건강의료권 침해, 그리고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입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 미협으로 인한 건강과 의료권 침해는 지난해 한 건에서 올해만 벌써 7건으로 급증해 군대 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접수된 군 관련 진정은 모두 1,272건으로 과도한 장구를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가 235건으로 18.5%에 달했고 생명권 침해도 9.2%로 117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정 건수 가운데 권고나 구호발, 법률 구조, 합의 종결 등으로 처리된 건수는 4.4%, 57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군대 내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 책임자 처벌과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장병들이 군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이행했다고 하나 총기 사건의 임병장과 이번 윤일병 사건을 볼 때 인권위의 권고 조치가 병영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월드컵이나 올스타전 같은 대형 축구 이벤트가 열리면 국내 K리그도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는 K리그 챌린지의 현실,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월드컵이란 이름으로 6주 가까운 시간 동안 쉬어갔던 K리그 클래식. 하지만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는 그 기간 동안 매주 그 일정을 묵묵히 소화했습니다. 대표팀의 부진까지 이어지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 상황. 관중석의 빈자리는 늘어갑니다. 올스타전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외 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월드컵 이후 펼쳐진 K리그의 공식 올스타전.
박지성의 국내 무대 마지막 경기로 주목받으며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 다가오는 리그에 대한 관심도 높였는데요. K리그 최대 이벤트라 할 올스타전이지만 대부분의 구단들이 배제된 K리그 챌린지 입장에선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에도 또 K리그 챌린지는 정상적으로 그 일정을 치러냅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겐 또 한 번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 클래식 팀만 그렇게 하니까 그들만의 축제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 소외감도 많이 느꼈어요. 또 다음부터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올스타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K리그란 이름 아래 승강제를 통해 서로의 자리를 오가는 국내 프로축구의 양대축 K리그 클래식과 K리그 챌린지. 지역 광역시 대부분의 시민구단들이 속한 2부 리그 챌린지지만 그 소외감은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남 출신의 이군현 의원이 임명됨에 따라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6월 대구에서 당대표가 되면 대구 경북 출신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했던 김무성 당대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에 강석호 의원이 제1사무부총장, 권오울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권은희 의원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대구 경북 출신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고열 등 감기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던 경주 주민 57살 이모 씨가 지난달 29일 라임병 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에서도 라임병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에서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지난 2010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회복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더라도 대개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질병입니다. 경상북도가 제11호 태풍 한롱의 북상에 대비해 재해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현재 공사 중인 저수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의성 행촌지를 방문해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를 단계별로 점검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6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은 36만 5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3.1%가 줄어들고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은 24만 3천여 명으로 66.7%입니다. 2015학년도 64%보다 수시 비중이 2.7%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 등에 따라 학생부 중심 전형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성주군 주재 모 신문기자에게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이고 건넨 액수가 많지 않은 데다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주었다는 해명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